인문학이 말하는 기승전 서울, 서울 부동산.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 애덤 스미스. 나의 투자자로서의 판단 뒤에는 항상 애덤 스미스가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10년에 걸쳐 쓴 대작이 바로 국부론이다. 애덤 스미스의 화두는 딱 하나,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찾은 답은 바로 분업이다. 그는 핀 만드는 걸 예로 들면서 분업의 효율성을 설명했다. 국부론에서 그는 첫 번째 사람은 철사를 늘리고 두 번째 사람은 철사를 곧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철사를 끊는 등 핀 만드는 작업을 18개로 나누어서 하니 혼자서 만들었다면 하루에 20개도 못 만들 핀을 하루에 4,800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분업의 힘이다. 그렇다면 분업과 서울에 집 사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생각을 해보자. 분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 그래야 분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서울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서울 집중화와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니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물려도 서울에서 물려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승부처가 항상 서울이라는 점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어느 도시, 어느 동에 부동산이 뜰 것인가? 에드워드 글레이저.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동네가 뜰 것인가?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는다면 부동산 투자도 잘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가 도움이 된다. 저자는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은 수십 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재가 몰려와서 번영했다. 서울의 크기와 범위는 서울을 위대한 혁신의 집합소로 만들었다. 서울은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한국은 혁신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서울은 한국 성장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은 한국의 혁신 집합소다.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서울에 대한 언급을 보면 정약용의 말이 떠오른다. 목민심서로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은 자식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수십 리만 떨어져도 야만적인 지역인데 먼 지방은 더하다. 서울에 살 곳을 정해 세련된 문화적 안목을 떨어뜨리지 마라. 내가 유배를 당한 처지여서 너희들을 농촌에 물러나 살게 하지만 훗날 계획은 꼭 서울 10리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의 승리에서 말하는 도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일자리 이외에 어떤 요소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일까? 저자는 즐거운 도시가 번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도시가 번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식, 문화, 패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가 흥하고 번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도시의 진정한 힘은 사람, 특히 인재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많은 도시일수록 도시는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녀교육과 안전이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음식, 패션,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짝을 만날 기회가 많은 도시는 어디인가? 거기다 자녀교육을 시키기 좋고 안전한 동네는 어느 동네인가? 서울과 지방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엔리코 모레티. 이제 장소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지구상 어디든지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겨간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다. 집값도 비싸고 IT 기술자 연봉도 비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다. 직업의 지리학 저자 엘리코 모레티에 의하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전통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옮겨간다. 하지만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바로 혁신산업이다. 혁신산업은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말이다. 이러한 곳은 어떤 곳일까? 첫째,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산업이 가능하다. 혁신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혁신을 만들어낼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프라가 중요하다. 혁신기업이 성공하려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털이 있어 돈도 대주고 경영 지도도 해주고 회계도 도와주어야 한다. 또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정보와 세계적 연구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다면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비와 원재료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중요하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이 모두 몰려있고 혁신 산업인 방송국, 금융기관, 벤처캐피털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계, 경영 컨설턴트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지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셋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목 아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 아직도 기업의 입주율은 낮고 상가는 텅텅 비고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둔 곳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도시 간 불평등을 원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또다시 기승전 서울이다.